지금이 2024년, 벌써 2024년 이틀째네요. 새벽 3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 되면 깨요. 어머님께서 초저녁 잠이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면 어머님이 잘 주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저도 하루 사이클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을 자게 됩니다.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 계시면 잘 주무시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12시 전에 잔 적이 없습니다만 그 전에는 지금은 어머님이랑 같이 한 9시 반이나 10시경에 잡니다. 그러면 제가 한 2시경에 깨요. 항상 그때 깹니다. 그때 어머님 소변 봐드리고 어머님 주무시고 저는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컴퓨터를 켜고 있는 거죠. 의학적으로 봐도 사람이 4시간 정도 자면은 푹 잔답니다. 그래서 저도 2시 정도 깨면 아마 푹 자고 일어난 거예요. 하루에 저는 항상 4시간 정도 자는 것을 그 원치가 됐고요. 이제 낮잠이나 한 7시나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좀 잠깐 자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가족여행 하면서 사이클이 좀 바뀌었다는 거, 그건 좀 제 생체리듬의 변화고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제 어머님께서 한 4년 전에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곳이 없으니까 퇴원하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으나 우리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이걸 계속 의사가 강조를 해요. 왕진 올 때마다 퇴원하라 그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머님이 퇴원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오늘이 2024년도니까 이제 5년째네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머님께서 금방 돌아가실 줄 알고 그 며칠 남지 않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실상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유튜브에 안 올리고 컴퓨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 기록을 했는데 용량이 차가지고 USB 한두 개 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쩌다가 유튜브를 제가 알았어요. 그 유튜브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가족여행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머님을 자연스레 하는데 어머님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이걸 찾다 보니까 어떻게 유튜브가 걸려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참 희한한 게요. 제가 제 또래에 비해서 인터넷 선구자라고 자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까지 유튜버를 몰랐어요. 이 유튜버라는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유튜버가 이 세상에 미치는 그 어마어마한 영향을 제가 몰랐어요. 참 저도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헛산 거죠. 세계의 흐름을 모르고 살았어요. 거진 20년을. 제가 인터넷 회사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누구 못지않게 제가 알고 또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억울하게 파면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좀 힘들었긴 힘들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 유튜버라는 이걸 진짜 충격이네요. 정말 이게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머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어머님과 저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계속 이제 영상을 찍었고, 용량 문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알았던 거죠. 유튜브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용량에 뭐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올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용량이 있긴 있어요. 일일 업로드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이 너무 커서 저는 뭐 관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자질구레가 또 올리고, 그래서 제가 원하든 원치 않던 구독자가 이제 100명, 200명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의 가족 요양을 하는 것을 위주로 올리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어머님을 요양하면서 저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도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저는 뭐 전문적인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과 저하고 추억거리를, 어머님 사후에 제가 어머님을 좀 더 현실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라는 회사가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 정말 저는 걱정이네요. 이 많은 어머님과 추억거리를 어떻게 저장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제가 USB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도 그래도 너무 용량이 많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한 4년 끌어오면서 한 300여 명 정도 구독자가 생겨서 저는 그분들하고 조금 대화를 합니다. 댓글도 별로 없고 뭐 좋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독자하고 저하고 무슨 교감이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몇 분은 댓글을 다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의 녹두리를 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제가 내가 어머니를 모실 때 저 때는 저 기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저의 마음을 유튜브상 표현하죠. 지금 이제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하루 중에 제일 제가 심적으로 편안할 때가 딱 2번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이 시간대입니다. 항상 그렇진 않은데 어머님께서 주무실 때, 그때 제가 조금 자유롭죠. 지금 이 시간대하고 어머님께서 한 10시경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또 주무세요. 뭐 그때. 그리고 나머지는 주무셔도 제가 편치 않습니다. 왜 그런 거니? 지금하고 아침 10시에 주무실 때는 푹 주무세요. 푹 주무시고 모든 세상이 조용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혹시라도 이렇게 침대 위에서 이렇게 막 움지적거리면 제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낙상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시간대는 항상 어머님께 제가 2분 이상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2분이라 하면 어머님께서 혼자 자력으로 침대에서 움직여서 혹시라도 침대 옆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넘어서 침대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한 D- 한 30초 전,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2분이라는 것은
어머님께서 기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어날 수도 없고 침대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낙하 방지를 위해서 장애물을 이제 설치해 놨거든요. 그 낙하 방지물을 넘어서 떨어지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또 없던 힘이 생겨가지고 장애물 넘어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제가 2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대는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물론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낮에는 많이 한 5번 떨어지셨어요. 낮에는 제가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밖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모르잖아요. 안에서 떨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 막 설거지 소리도 나고 외부 소리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부스럭해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바둑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넷 작업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 서핑도 가능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저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가 제가 오늘 이렇게 제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은 인생의 한 변곡점이라 할까요?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러나?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혼자 스스로 이렇게 느낄 때가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턴가 그런 감정이 바뀌었는지는 본인도 모르죠. 그러나 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길거리를 가다가 혹은 이렇게 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혹은 뭐 극도 슬픔이 있다거나 그럴 때 뭐 사업에 실패를 했다거나 뭐 인생이 꼬인다거나 뭐 그럴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다가 몇 시간을 지나든 며칠이 지나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할까? 왜 내가 좀 잘못했구나.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느낄 때가 저는 좁게 말하면 두 경우가 있어요. 압축해서 여러 경우가 있는데 대비를 한다면 첫 번째는 밀레의 만종을 볼 때입니다. 밀레의 만종. 제가 이 앞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의 밀레의 만족은요, 하나 성경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성경을 못 오가지 않나 그럴 수도 있죠. 감히 어떻게 인간의 그 창작물을 성경에 비유를 합니까?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밀레의 만족을 보는 순간에 모든 제가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모든 성경에 말하는 밀레의 만족과 그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불경을 모릅니다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밀레의 만족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한테 평소에 그렇게 잔소리하고 강조하셨던 그런 모든의 인생의 삶의 철학이 밀레의 만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밀레의 만종을 보는 순간 제 자신이 왜소하고 뭔가 주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지금의 어떤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감사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헤쳐가야 쓰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마음 한구석에부터 솟구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일이 잘 꼬이지 않아서 혹은 인간관계가 꼬여서 힘들어할 때 밀레의 만정을 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밀레의 만정을 볼 힘도 없어요.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저는 제 핸드폰에다가 밀레의 만정을 이렇게 넣어서 놔뒀는데요. 사람이 워낙에 극한 스트레스 받으면요, 밀레의 만정을 봐도 그 감정을 못 느끼죠. 이게 밀레의 만정인지 몰라요. 극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참 신기하죠. 근데 조금 스트레스가 풀릴 때, 그때 그 밀레의 만정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이 제로에서 다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예. 마치 우리가 컴퓨터 부팅하는 것처럼 새로 제 마음이 부팅이 되는 거예요. 밀레의 만정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이상하게 그 그림이 누가 저한테 뭐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아픔이란 것은 없죠. 보는 순간에 아픔마저도 꼭 참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마음이 솟구쳐 납니다. 밀레의 만정, 우리가 어릴 때 이발사하고 많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 푸시킨 시와 함께 삶이 그때를 힘들게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런 글이 이발사 가면 쫙 앞에 있었어요. 저는 우리 집에 땅이 없어요. 농토가 없어가지고 가을것이 끝난 나무 땅에 가서 저희가 4남매 3년대요. 우리 형제들 2~3명 가서 그 가을것이 끝난 나무 밭에 가서 다시 다 흙을 팝니다. 흙을 파거나 흙을 뒤져요. 그러면 이삭죽기 하는 거죠. 이삭죽기 한다거나 고구마, 감자, 무, 배추, 콩, 깨,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주워왔어요. 예. 다들 그런 기억 있죠? 제 또래들. 저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요. 제가 가난했죠. 가난했어요. 저는 쌀을 국민학교 4학년 때 처음 맛보았으니까. 물론 그전에 맛보았죠. 근데 그전에는 설, 추석, 생일, 제사 이외에는 쌀 맛볼 수가 없어요. 네. 있다. 또 외부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실 때, 그때 어머님은 손님에게 다 이렇게 쌀밥을 해드리죠. 그럼 우리는 그날 밖에 놀러를 안 나가요. 손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밥을 남기기만 보고 있죠. 그럼 어머님을 제일 두드러 패요. 나가서 놀아라고. 막 때리죠. 그 빗지락 같은 걸로 나가라고. 그때 먹은 쌀밥은 쌀밥이 아니고 고기에 고박이 고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돼서 우리 집안이 약간 나아지니까 그때 이제 쌀하고 보리를 섞어서 먹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그래 가난했죠. 그러니까 나무 밭에 가서
그 남은 여러 가지 그 곡물을 이제 땅에서 줍거나 땅속에서 캐죠. 근데 날씨가 따스면 모를까 추울 때, 특히나 그 배추나 무 같은 것을 제 기억으로는 이제 남이 다 캐가고 남은 것을 캐올 때는 굉장히 추울 때 많이 가지고 오죠. 요즘 이런 곳 배추 꿀통이라고, 이 광주 지방에서는 그 배추 뿌리를 꿀통이라 그래요. 꿀통. 배추 꿀통 갖다가 이제 그때는 집 주인들이 그걸 다 이제 땅 주인들이 그걸 다 캐갔어요. 그래도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이 가서 삽으로 온통 밭을 다 일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게 나옵니다. 이제 그때 굉장히 추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 것을 먼저 가을 배추, 김장년 배추 캐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밀리의 만족을 보는 순간에 우리들이 춥고 배고픔 속에서 그걸 해 진령 무렵에 그걸 캐가지고 아주 기쁨 속에 우리 형들하고 제가 집에 왔던 기억이 딱 나요. 그 밀리의 만족을 보는 순간에.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걸 또 깨끗이 씻죠. 그러면 이제 저는 엄청 행복했어요. 그 순간이. 예. 고구마 같은 것도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정부미 포대로 하나를 캐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 정부미 포대 하나를 캡니다.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락이죠. 나락. 벼 같은 것은 지금 겨울에는 벼 이삭 죽고 나서 그 밑에 보면요, 우렁 있죠. 우렁이나 그 당시 미꾸라지도 많았어요. 논에가 미꾸라지도 많이 주었죠. 죽거나 삽으로 파가지고 그 과정에서 미꾸라지도 많이 죽고 그럽니다만 미꾸라지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밀레의 만종은 저에게는 정말 포근하면서 아늑한 하나의 성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한 건 두 번째인데요. 제 사춘기 때 저의 그 마음에 영향을 줬던 여러 가지 곡이 있지만은 엄청나게 저에게 뭐라 해야 되나,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포만감을 줬던 음악이 있어요. 그것이 뭔고니, 그리운 시냇가라는 폴모리 극단의 경음악입니다. 저는 고교 입시에 실패하고 어느 학교를 갔어요. 후기 고등학교에 갔는데 거기가 제 양에 안 차서 그냥 자퇴했어요. 자퇴해가지고 검정고시로 대학을 갔습니다만은 검정고시로 대학을 갈 때 남들이 다 교복이 학교 다니는데 저는 이제 학교를 안 다니니까 교복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한참 사춘기 때인데 우리 집 앞에 그 여고생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면 저랑 이제 마주치잖아요. 근데 걔는 새로 이사 가지고 이제 둘이는 뭐 말 한 자리 섞이지 않았는데
제가 그 여고생을 보면서 얼굴을 들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때는 안 다니기도 했고 못 다니기도 했고. 근데 사춘기 때 제가 조금 뭔가 좀 왜소해졌죠.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렇지만은 내 그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있었죠. 예. 남들 학교 다 가고 혼자 이제 부모님도 그때 아버님은 목수였고 어머님은 아버님 따라서 목수 보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형은 학교 가고요. 그리고 큰형은 출가했고 둘째 형은 군대 가고 그랬죠 그때. 제 위에 형은 그때 고등학교 다녔어요. 저는 이제 고교 입시에 떨어져 가지고 학교를 안 갔죠. 물론 동생들도 학교 가고 뭐 저 혼자 집에 있어요. 적막하죠. 그때 라디오를 틀면 그때 라디오에서 가끔 흘러나왔던 곡이 바로 이 그리운 시냇가입니다. 노래가 그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마침 우리 집에서 한 10초, 많이 거리야 30초, 그 거리에 조그마한 한 폭이 그 시냇가 폭은 한 7, 8m 되는데 물이 흐르는 폭은 한 2m, 깊이는 한 20cm, 그런 조그만 또랑이 있었어요. 시냇가로 표현은 되고 또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한 번씩 이제 공부하다가 나가서 그 시냇가를 멀그라미 바라보고 오곤 했습니다. 가을 되면 그 시냇가의 근처에 있는 코스모스 위를 나르는 그 수만 마리의 그 뭐죠? 그 잠자리 때, 그 다음에 건너편 언덕 위로 치는 그 노을, 근데 그렇게 해서 집 앞에 나가서 그 시냇가를 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이 낮에 아침에 들었던 이 경음악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 성장 과정에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변했어요. 그것이 바로 폴모리의 그리운 시냇가입니다. 근데 그리운 시냇가를 듣고 있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제 마음이 포근해지고 마치 밀레이 봤을 때 제 마음이 새로 부팅되는 것처럼 이 그리운 시냇가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정돈이 되고 다시 시작이 되겠다. 내가 좀 서둘렀구나. 혹은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했구나. 혹은 내가 너무 쉽게 접근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밀레의 만족은 여러분께서 한번 저하고 똑같은 감정이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밀레의 만정을 보시면서 저처럼 다시 마음을 재부팅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운 시냇가는 들을 수가 있으니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독일에서 제조된 방해 방모 제설기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가 경험이 끝나는데, 제가 그때 사춘기에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참 이 곡을 듣고 저는 다시 또 교복을 입지 않고 지나가는 이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다녔고,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았던 그런 속에서 이 음악으로 제가 그 사춘기를 극복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납니다. 저는 이제 2년 만에 이제 대학을 갔죠. 2년 만에 3년 안 거치고. 근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우 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교우 관계 때문에 참 힘들어 했습니다. 하여튼간 저는 성장 과정에서 밀레의 만종과 이 그리운 시련과 이 노래가 굉장히 저의 중심을 많이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길손이란 우리나라 가곡, 그게 또 상당히 저의 뭐라 해야 되죠, 뇌를 씻어주는 그런 세척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제 또래는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건데, 광주 지방에 최갑진이란 영어 선생이 있어요. 꽤나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저한테 가르친 게 아니라 이제 종합반에서 영어 종합반에서 영어 강의를 하면서 그 영국 그 낭만파 시인 중에 월리엄 워즈워드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레인보우, 더 레인보우라는 시를 그분은 아무 의미 없이 읊조렸던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이 읊조렸겠죠. 그 영어를 수업하시면서. 근데 또 크게 그렇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게. 저는 뭐 월리엄 워즈워드가 뭐 낭만파 시인지도 몰랐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낭만파 시인이었고, 그 무지개란 시가 어찌 보면 이제 저는 이게 제가 조금 동요를 즐겨 듣는 편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아이들의 그 시점에서 인생을 다시 이렇게 되새김하는 그런 시인데요.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저도 가끔 읊조립니다. 월리엄 워즈워드의 그 무지개라는 시인데요. 한국말로 뭐 해석한 것도 괜찮아요. 내 가슴은, 내 마음은 두근거린다네. 저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게 첫마디가 My heart lift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딱 나오면요, 제 마음이 그때 확 트여요. 이 문구 하나만 가지고도.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뛴다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 한 구절이. 무지개라는 것도 무지개군요. 하늘이라는 것도 그렇고. 누가 일전에 어떤 수필가가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 때는 가끔씩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세요. 이 말을 놓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뛴다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문구를 딱 들을 때, 저는 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시는 그 후로 계속 있는데요. 그냥 이 두 줄로 끝나요, 이 시는. 내 마음은 뛴다네. 하늘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거 쭉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기회 되신다면은 윌리엄 워즈워드의 그 레인보우라는 시를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어차피 제 마음을 소개하는 지금 이 시간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 김소월님의 앤이야기라는 시를 아신가요? 김소월님의 앤이야기. 이 시도 물론 아시는 분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별로 많지도 않고, 이 윌리엄 워즈워드 말고 김소월 이 시를 가곡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이 가곡도 아시는 분도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시나 노래도 조금
마음을 평정심을 되찾는데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를 한번 읽고 노래를 듣는 걸로 오늘의 넋두리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옛이야기 김서월. 고요하고 어두운 밤이 오면은, 어스레한 등불에 밤이 오면은, 외로움에 아픔에 다만 혼자서 하염없는 눈물에 저는 웁니다. 제 한 몸도 예전엔 눈물 모르고 조그만한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지난 날의 옛이야기도 아무 설은 모르고 외웠습니다. 시는 또 계속 있는데요. 노래 한번 들어보고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한 몸도 예전에 눈물 모르고 조그만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지난